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이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조금 통통해진 느낌이 저는 정말 이 명절 동안에 너무 에너지는 쓰지는 않고 정말 비축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25센트 라이드를 더 열심히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입니다. 정말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방역 지침에 다 따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마스크 내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잘 착용하셔서 다 꾹꾹꾹 잘 눌러서 본인이 잘 방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참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제가 요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 인사를 다 했는데 또 우리에게 진짜 찐 새해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니까 더 좋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설에는 유난히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건강하게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게 굉장히 감사함으로 오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2년 이상 함께 쭉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정말 이 건강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이 리더님들이 우리 이곳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제 새로운 2월이기도 하고요. 우리 리더님, 저는 이 리더님의 강의를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이 어린이 건강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겨울방학 시즌에 너무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엄마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손주나 아니면 주변에 조카들도 아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파이어 김효정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파이어 김효정입니다. 네, 진짜 이 무대에 정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OM 장소에 와서 이렇게 리더님들 뵙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예, 너무 오랜만인데 명절 뒷날이라 좀 다들 얼굴이 좀 빵빵해지시는 이게 어린이들 우리 애들이 진짜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식욕이 더 돋지 않으세요? 요즘? 네, 저도 요즘 날이 춥다는 핑계로 운동도 좀 못하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몸으로.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어린이 키 성장입니다. 저희 스폰서님 팀에서 제가 올라온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강의를 잘하지는 못해요. 강의도 잘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유일하게 '왜 준비를 해 봐라.' 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14년 됐더라고요. 14 년이고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애가 3 살이고 둘째가 이제 한 5-6 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토피가 너무 심해 가지고 딸아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잘 몰랐어서 그냥 좀 이제 그만한 아토피를 키우고 있을 때였고, 저희 아들은 너무 심각했어요. 인제 한 아니야. 인제 100일 지날 때부터 인제 얼굴에 이렇게 진물이 올라오더니 이제 막 기잖아요, 애들. 뒤집고 길 때 이제 뭐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팔로 막 이렇게 기지 않잖아요. 막 처음에는 이게 막 얼굴로 막 기는데 그 상처가 좀 꼬들꼬들할 때쯤 다시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그 아이를 본 아이들이 많거든요, 인제 오래 사업하신 분들. 그러면 아이고 얘가 진짜 너무 깝깝했을 정도로 너무 좀 아팠기 때문에 '어이구 얘가 잘 클까?' 진짜 저는 정말 아토피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봐서 그런 아이를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너무 잘 크고 이제 저희 딸아이도 너무 잘 커서 아마 "너희 그렇게 키웠던 경험을 좀 풀어 봐라." 하는 의미에서 저를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같이 나가볼게요. 먼저 키정상의 요소는 첫 번째가 유전이라고 유전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 1번 유전이 있고 두 번째로 운동, 수면,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다 알죠. 다 아는데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살도 물론 건강해지면 살도 안 찔 거고 다 알지만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소에 와서 자꾸 배우고 이런 정보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또 이 강의를 듣고 나갈 때 내가 또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 식단에 좀 신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아메이 강의가 저희 아기들이 지금 애들이 아기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성장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진짜 잘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키성장의 요소를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다행히 23%밖에 되지 않아요. 네, 2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후천적으로 영양이나 운동이나 수면이나 스트레스가 7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시고 혹은 또 손주분이나 아니면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카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가 왜 키가 크지 않을까? 내 탓이 아니고 이제 후천적으로 다 케어하면 다 클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그래도 짚고 가야 될 게 유전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저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상 키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 아들은 173이고 저희 딸은 163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은 이제 6학년이어서 이제 올해 중학생이어서 아직 170이 좀 안 되지만 저희 딸은 그 키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거는 100%는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예상 키를 확인하는 법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병원 가면 정형외과 가면 이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면 이렇게 뼈 사진 찍어서 성장판이 닫혔네, 뭐 아직 열려 있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 아이 예상 키는 이 정도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메이하고 또 혹은 주변에서 좀 잘 이렇게 키 성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챙기시는 부모님들 보면 그 집 아이들은 잘 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인의 키 해서 태아기 때는 10개월 동안 50cm, 태어나면 보통 우리 팔 한 길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영아기 만 2세까지는 1년 동안 20에서 22cm가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 7세까지 1년에 6, 7cm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크고요. 소아기는 사춘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1년에 5, 6cm. 그리고 이 사춘기 급성장기에 1년에 8에서 12cm가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는 1년에서 4cm에서 6cm 정도 크는데요. 정말 이때 영아기와 이 사춘기 때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때죠. 그래서 진짜 정말 좀 더 신경을 잘 쓰면 실은 사춘기는 한 2년 정도 보는데요. 2년 동안 내가 신경을 좀 쓰고 안 쓰고에 따라 16cm와 24cm 정말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쓰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영아기 때 지금 저희 아이는 중1, 중3이라 이제 제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나이는 좀 더 넘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학교 생활이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면 이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내 아이가 아직 이렇게 좀 크지 않고 좀 더 어리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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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아이 돌 되기 전에 이제 우리 홈미팅 가면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찹쌀 케이크 아니었고 저는 치킨이었거든요. 신랑도 그러고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간식이 필요한데 밖에서 이제 불안해서는 못 먹이겠고 아무거나 못 먹이겠고 했을 때 치킨 튀겨지는 걸 보고 와 얘는 냄비 후라이팬 하나 사면 진짜 본전 뽑겠다 한 달 안에 이 생각으로 저는 대팬부터 사서 이제 요리 미팅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피자도 만들어 먹고 뭐 닭은 기본이고요. 모든 뭐 마탕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물론 잘 쓰고 있지만 진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에 피자 소스 막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한 또띠아에다가 구워 놔두고 갔다 오면 아이들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는 키를 키워야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게 이제 생활이 돼버리니까 정말 지금은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못 해주기도 하고 애들이 또 안 먹어요, 잘. 진짜 정말 예전의 맛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이제 마탕도 한 번씩 해주고 해도 예전만큼 먹지 않아요. 예전에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이 먹을 게 많잖아요. 어제 세뱃돈도 좀 두둑히 탔겠다. 분명히 친구들과 톡으로 만나서 어디선가 뭐를 먹겠죠. 예. 하지만 그걸 먹는 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을 때라 진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기들이 어릴 때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면 허투루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아기랑 사춘기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해놓으면 커서 원망은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이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데일리 리스트 중에 항상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이 있다고 해요. 10분, 15분. 그런 어플도 있고 그런 기구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또 아는 거죠. 근데 운동도 모든 운동이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 아들이 4살, 5살쯤 이제 몸이 좀 이게 살집이 없었고 마른데 왜 근육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몸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푸시업을 하면 자기도 옆에서 푸시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이구 잘하니까 어이구 잘한다 하고 동영상도 찍어 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는 근력 운동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는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육을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좋은데 왜 스트레칭이 좋으냐? 이 유연성이 높아지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근육이 부드러우면. 하지만 근육이 깡깡해지면 그만큼 뼈 길이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한참 2차 성징이 끝나기 전까지는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과 유연성을 좀 키워주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은 왜 좋은가 봤더니 이제 유산소 운동 후에 MRI를 찍어보니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잘 못하죠. 요즘은 25센트 라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막 열심히 해보자 하고 좀 달리면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지만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을 땐 이렇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이 뇌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를 돕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운동 방법은 매일 40분 주 3회 3 예,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스트레칭도 너무 막 이게 막 30분, 40분 우리가 홈트 하는 그런 고강도의 스트레칭이 아닌 뭐 고양이 자세나 한 3가지 정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주고 처음에 좀 익히기 전까지는 영상을 주고 아이들 둘 놔두고 저도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고 있거든요. 스트레칭이 제일 집에서도 하기 좋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뭐 줄넘기나 트램폴린 스트레칭 이런 운동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면이 있죠. 이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말은 쉽지만 다 힘든 것들만 네, 써놨네요, 제가. 수면은 왜 중요하나? 이제 성장을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성장 호르몬이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뼈와 연골의 성장 작용과 지방분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얘가 밤 10시에서 12시 이 사이에 60에서 70%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는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9시 되면 불 끄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가고 이제 핸드폰이 있는 시기가 오면서부터 이게 절제가 조금씩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크면 아이들이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너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자라고 하면 또 지가 키가 크고 싶으면 뭐든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크고 싶으면 또 하더라고요. 예, 진짜 여기서 보면 10시에서 12시 그리고 2시까지가 제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라 최대한 재우는 것이 좋고요.
근데 또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봤더니 이게 체지방이 또 이 성장 호르몬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 이게 성 호르몬. 이게 성 호르몬은 요즘 성조숙증이 많이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가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아.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성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그 호르몬이 좀 안 나오는 억제제를 맞곤 하잖아요. 이게 그게 이 호르몬이 두 관계가 이런 관계여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환경은 또 아토피, 비염, 스마트폰, TV. 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때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여름에 모기가 물리거나 뭐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에 뭔가 있을 때 막 긁느라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은 머리만 대면 제가 그래요. 저희 신랑도 그러고 머리만 대면 자요. 네. 신혼 때도 그랬어요. 머리만 대면 자요, 서로가. 예. 그래서 진짜 근데 저희 아이가 큰애는 그렇게 이제 돌까지 그렇게 발현이 안 돼서 그냥 무난하게 키웠는데, 둘째는 3 개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기저귀를 못 썼거든요. 우리 일회용 기저귀를 못 쓰고 우리 천 기저귀 있잖아요. 천 기저귀를 사서 삼수기에다 삶았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한 7 개월까지는 썼는데, 애가 인제 긁느라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얘를 이렇게 꽁꽁 이렇게 살짝 묶어요. 그 천 기저귀 이게 긴 걸로 살짝 감아 가지고 또 옆에 당겨 놓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걔를 보듬고 소파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그 피부가 좀 꼬들꼬들할 때까지는 그렇게 자야 애가 밤새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다시 이렇게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숙면을 방해하는 환경이, 우리 아이가 키 클까 걱정이 아니고 이 아토피가 정말 좋아졌으면, 이 걱정으로 저는 진짜 아메이 처음 만나 가지고 영양소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이 진짜 아토피 비염은 정말, 네,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진짜 이게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읽고 자면 이 숙면을 정말 방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책을 읽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잠을 좀 편하게 자라는 의미. 책 보면 바로 자잖아요. 네, 잠자려고 저는 책 읽거든요, 누워서. 네,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 대신 책으로 잠을 좀 재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양입니다. 기초 영양은 인간이 성장 및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분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게 이제 뇌가 되죠.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심장도 뛰고 이렇게 눈도 깜빡거리고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먹는 것에 순위가 있어요. 이게 먹는다고 다 내가 키 클 때라고 다 1순위로 키 성장에 가지 않거든요. 먼저 우리가 먹으면 1순위는 기초 생명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1순위는 그렇게 생명 유지에 들어가고 2순위는 이제 몸이 좀 아픈 곳 있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곳에 다음번으로 영양소가 쓴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 아이나 내 손녀나 우리 조카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면 진짜 그 아이를 충분하게 케어해 줘야 그다음에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시력이 안 좋고 우리 신랑이 비염이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가 눈이 좀 안 나쁘고 불편하거든요. 이제 눈이 나쁘면 정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 놔서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나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정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이고 했었고, 이게 아토피가 둘 다 있으니까 이 아토피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잘 먹였었어요. 아기 때는 좀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양제 안 먹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애들도 이제 밥을 먹고 항상 이제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갔는데, 진짜 그때 먹였던 것이 정말 지금은 애들이 크니까 좀 까져 가지고 잘 안 챙겨 먹어요. 그 틴즈팩도 그러고 틴즈팩이 지겹대요. 이제 "엄마 나 왜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마이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이팩을 해 줘. "그럼 골라 봐라. 너가 좋아하는 영양제를 골라 봐. 너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또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엄마가 아메이를 한 10년 넘게 하니까 얘들이 이제 뭐가 뭔지 이제 얼추 알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키가 커야 되니까 카로틴이랑 더블 X는 양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참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이팩을 만들어줬더니 이제 자기만의 이제 팩이니까 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먹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두 번은 너무 기대하기 힘들고, 네, 좀 잔소리하고 좀 해야 이제 챙겨 먹는데 그만큼 영양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아이가 좀 기저질환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진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초 영양소를 권장량에 맞게 균형이 있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단을 밥을 삼시세끼를 하지만 그 삼시세끼 안에 영양소가 균형이 잡혔는지 진짜 권장량에 맞춰졌는지 내가 먹는 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다 영양소 권장량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각종 유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5대 기초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속하며 네, 탄수화물을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먹죠. 그리고 단백질, 필수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일일 권장량 섭취에 맞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애가 지금 당근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진짜 이 당근을 이렇게 오독오독 씹고 있으면 안 먹죠, 당근을. 당근을 안 먹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네, 그중에 단백질은 정말 인체를 구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신체 조직 성장, 유지,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죠. 네. 매일 체중 1kg당 0.9일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성장기, 임신, 수유기 및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네, 필요하죠. 네. '내 아이는 건강한가?' 저 이거 보고 제가 한 5-6년 전에 이 강의를 했었으면 '아 정말 이래?' 이랬을 텐데 저희 아이가 이제 중1, 중3이 되니까 어느 부분은 네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치킨을 먹죠. 주 1회 이상 먹는 아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고 탄산음료 이건 약간 낮게 좀 그게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진짜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인 게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이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온 음료에도 당이 너무 많거든요. 탄산음료 마시는 아이가 주 1회가 53%, 과자나 초콜릿 먹는 거, 라면, 컵라면, 네, 많이 먹죠. 근데 하루에 2번 이상 과일을 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작다고 합니다. 이건데요. 지금 이게 음료별 하루 당 섭취량과 분포율에서 이 맨 앞에 보라색이 탄산음료예요. 이제 보면 12세에서 이제 19세, 29세 이 두 연령층에서 정말 많은 탄산음료를 매출을 올리고 계시죠. 네. 저희 아들도 치킨을 이게 저희가 XX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처음 탄산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탄산을 느끼니까 저희 딸은 탄산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탄산음료를 안 보는데 저희 아들은 XX 망파구로 탄산에 눈을 떠 놓으니까 이게 탄산이 너무 맛있고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항상 이 망파구를 이렇게 사줄 수 없으면 그냥 가서 그냥 탄산음료를 그냥 같은 탄산인 줄 그냥 사 먹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탄산의 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앉혀 놓고 이게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영상 같은 거 보면 각설탕이 몇 개 들어 있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좀 놀래고 조금 멈칫멈칫은 하나 그래도 아예 못 먹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이거 진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저 밑에 분명히 노트북으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피자를 먹으면서 네, 콜라를 먹고 있고 엄마는 저렇게 제 모습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에 밖에도 못 나가니까 먹고 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비만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른만 살찌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비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가공식품도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라면, 과자, 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고 있죠. 저는 처음에 여기 아메이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완독한 책이 있어요.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여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못 읽었고요.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예, 그 책은 완독이 됐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아픈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완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밑줄 크 치고 막 형광펜으로 그서가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이게 허용량이라는 게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허용량이라고 이렇게 정해주긴 했지만 그걸 얼마나 자주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먹어서 축적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잘 조절해서 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고 가정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게 진짜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미량 영양소가 우리가 대량 영양소, 뭐 탄단지는 중요한 거 알고 요새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물까지 정말 중요한지는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남아 유아, 남아 여아 진짜 미량 영양소의 요구량이 정말 아까 우리 성장하는 그 한국인의 키 성장에서 봤듯이 유아기와 청소년기 되게 높았잖아요. 그것처럼 필요량도 여기 지금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밥을 잘 먹어. 우리 아이는 뭐 나물도 잘 먹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차려주는 거 잘 골고루 잘 먹어. 하지만 시금치 한 단 1950년대 시금치 한 단과 지금 시금치 몇 단이 영양소가 비슷할까요? 19단에서 20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섬초 되게 맛있잖아요. 그 안에 진짜 많은 영양소가 있을 것 같지만 없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 우리가 클 때에 비해 정말 영양소가 너무 없어졌어요. 저희는 삼시세끼 밥만 먹고 컸잖아요. 진짜 돈이 좀 있고 엄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진문물을 접한 엄마들은 원기소 같은 그런 영양제 하나씩 줬지 우리가 지금처럼 유산균을 챙겨 먹고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세 자매예요. 근데 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3자매는 몸이 똑같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키가 크고 건강하고 둘째는 약간 통통하고 셋째는 너무 좀 말랐어요. 근데 같은 밥상을 차려도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식구 5이 밥을 먹을 때 김을 이렇게 구워서 우리 그 기름 바르고 소금 쳐서 구워서 이렇게 엄마가 줬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라서 몇 장씩 배분을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김을 2장, 3장씩 싸 먹으니까 아빠가 이제 나눠줬어요. 근데 항상 우리 막내는 김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뭐 그렇게 유복하게 크진 않았지만 또 여름만 되면 그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들통에 막 3-4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가스불 켜놓고 드그드그드그드그 하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고아서 또 먹여도 셋이 똑같이 한 그릇씩 먹고 사탕 줄게 해도 둘은 안 먹었어요. 이게 저만 먹은 거죠. 그만큼 먹는 게 잘 먹는 게 내가 되는데 예전만큼 잘 먹어도 지금은 그만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스트레스죠. 어,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지금 뭐 한 번씩 튀어나오죠. 근데 진짜 그 아이들 인생에서 요즘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경쟁하는 시대에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대입이라는 그런 데서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쟁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진짜 쑥쑥 자라야 할 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키성장이 방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잘할 필요는 없다. 그냥 중간만치만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 말이 더 은근히 스트레스 되는 거 같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이제 15년, 16년 키우면서 이 뉴트라이트 솔루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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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5가지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이죠. 이게 첫 번째는 장인 거죠. 장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소화 흡수를 시켜서 몸에 갖다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고 해도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병기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은 정말
기본이고 이게 어린이들은 이게 좋은 건 알아서 먹이려고 해도 참 맛이라는 게 이게 좌지우지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때 아이 때는 이게 유산균이 따로 어린이 유산균이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애들이 다 먹겠더라고요. 예, 근데 안 먹는 애들이 개중 한 명씩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메이가 지금 유산균에 지금 포커싱을 해서 뭐 여성 유산균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도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 변을 가지고 이렇게 맞춤형 유산균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메이가 포커싱을 하는 영양제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진짜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죠. 예전에 저희 아이 키울 때는 하루에 3포 먹였어야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포. 네, 83억에 진짜 보장균수가 83억짜리 유산균은 없습니다. 보장균수, 보장해준다는 거죠. 장에서까지 보장해준 균수가 83억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뮤니티 플러스는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타민 C랑 아연까지 들어있는 그런 어린이 맞춤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프로틴. 우리가 아까 앞전에 봤듯이 이제 우리 몸을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양소고요. 프로틴 파이토 프로틴. 네. 맛이 아주 담백합니다. 네. 네, 담백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 좋은데 정말 이걸 안 먹죠. 그래서 온갖 이제 궁리를 하잖아요. 먹여야 하니까. 이제 물론 그때도 키즈는 있었지만 이 키즈를 조금만 크면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콜릿에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시죠, 다들. 네네. 초콜릿가 되게 맛있어요. 아메이 초콜릿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쉐이크에 넣어서 그렇게 주면 먹긴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여야 되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여기 키즈베리에는 이제 프로틴뿐만 아니고 칼슘과 비타민 C 등의 부원료가 들어있는 그런 어린이 맞춤 프로틴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7, 8년 전에 이제 이 프로틴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좀 먹어보자 단백질을 하는 그런 의미로 파이토 홈카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레시피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뭐 프로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홈에서 카페처럼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이런 레시피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비타민이죠. 네, 종합 비타민은 이번에 키즈가 이게 미네랄과 비타민이 합쳐져서 한 알로 이게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 이번에 건. 이제 뉴트라이트가 진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나 봐요. 이게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영양이랑 맛까지 같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이거는 아이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2개씩 아침 2개, 점심 저녁 2개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 안에 저희 종합 비타민에 저는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소비자분들한테 한국인들한테 맞는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죠. 뭐 요즘은 워낙에 쉽게 좋은 비타민, 뭐 해외 좋은 비타민들을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진짜 뉴트리엔트만큼 한국인의 영양을 연구해서 그걸 반영시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맛있어진 딸기 바나나 맛입니다. 예, 정말 딸기 바나나 맛이더라고요. 네, 맛있어졌고요. 이제 네 번째로 칼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뼈 건강을 위한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고요. 네, 키즈 라인은 역시 맛. 얘가 예전에 원숭이 나왔었거든요. 네, 나름 정말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잘 맛이가 그랬는데 이번 추어블 칼슘은 언제 어디서나 그냥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하루에 한 번만 까서 먹으면 되는 그런 추어블 칼슘이라서 아이들이 또 간식처럼 그렇게 먹어주는 그런. 저는 바디키를 정말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7시 알람 딱 맞춰서 눈 떠서 자기가 스스로 씻고 밥 먹고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 많지 않죠. 저희 아이도 물론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것 중에 2명이었는데요. 아침에 깨우기 너무 버겁고 저도 밥하기가 너무 힘든데 안 먹여서 보내기는 또 미안하고 물론 학교 가면 뭔가 간식을 주긴 하지만
뭐 과일만 먹이기도 너무 우린 또 배운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일만 먹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바디키였어요. 지금은 이게 맛이 정말 정말 이제 아이들 맞춤을 위해서 조그맣도 나왔지만 예전에는 정말 맛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맛있진 않았지만 그거라도 해서 아이들 한 포에 프로틴 한 숟가락 더 타서 둘이 나눠 먹였거든요. 애들 3학년, 5학년 때부터. 아침은 그냥 그거예요. 저희 신랑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아침은 다 바디키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맛이가 없으니까 또 이게 약간 뒤로 제쳐지더라고요. 다른 거 요거트로 대신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 나온 건 프로틴이 10g이나 더 업그레이드되고 식이섬유도 5g이나 더 들어갔으면 정말 많은 양의 굳이 그 단 과일을 먹이지 않아도 네,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고 프로틴 한 포를 더 한 숟가락을 더 넣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맛은 이게 우리 세대는 약간 자판기 코코아 맛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판기 코코아 맛을 모르니까 이걸 맛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이면 정말 이 안에가 완벽한 한 끼가 되는 프로틴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식이섬유를 추가로 먹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20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전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미안해하지 않고 쉐이크해서 딱 하나씩 놔두고 이제 좀 시간 있으면 과일 조금 깎아놓고 그렇게 해서 아침을 해결하거든요. 저희 딸이 아토피가 겉으로 심하진 않았지만 정말 아직도 편식이 심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거친 음식을 제가 유아기 때 잘 못해줘서 근데 진짜 토끼똥도 4세까지 토끼똥 같이 변을 보고 해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클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이제 키성장 때가 되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이유식기를 제대로 못 보내놔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씹어 먹는 걸 힘들어하고 뭐 두부나 이런 건 먹지만 이게 뭐 거친 거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진짜 실은 바디키였어요. 바디키를 5학년 때부터 지금 중3인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고 학교를 가고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도 잘 먹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약간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이게 뭔가 자기는 이렇게 관리하는 여자다 뭐 이런 여자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안 먹고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먹고 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랑 같이 어울리는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살이 찐다고 이제 상담 이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 살이 쪄서 언니가 이런 거 좀 보여주면 먹을 것 같아 하고 자연스럽게 또 후원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바디키 이거 많이 권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알아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근데 또 먹지 않는 아이한테 우리 약먹이기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바디키여서 바디키 초코맛이랑 밀크티 섞어도 맛있고요. 이게 믹스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그리고 각 가정에 이제 어린이들 계시면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참 이게 뭔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서면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로는 제가 끝나면 되나? 예, 사회자분이 계셔서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많이 하셨던 구력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강의하시는 게 너무 편안하고 정말 우리에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주시니까 정말 이 강의 시간이 정말 금방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아토피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우리 리더님 아이들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이렇게 키도 훌쩍 크고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되게 흐뭇해지는 강의였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STP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참 우리 리더님을 뵈면은 그 멋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성별인데
뭔가 되게 멋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고, 그리고 리더님의 강의를 제가 이제 GOM을 들은 건 되게 좀 오랜만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른 강의를 이렇게 막 여러 번 좀 들었는데 너무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렇지, 맞아, 이런 게 속에서 이런 리액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리더님이 해주시는 강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저절로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김경옥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잘생긴 여자 김경옥입니다. 네, 제가 잘생겨가지고 학창 시절 때 저한테 아침에 계란을 삶아다 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너 나 좋아하면 아침에 계란 반숙으로 좀 삶아라. 그러면 걔네들이 집에서 오면서 계란 삶아다가 많이 이렇게 줬었어.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왜 아메이 사업이 내가 해볼 만한지, 그리고 지금 꼭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추가 수입 필요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은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좀 많이 하신다면 진짜 재밌게 사업하시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저 앞에 설명했었던 김효정 리더가 14년째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1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아메이는 진짜 우정, 친구를 만나는 일이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막 잠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찡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탄산 있죠, 탄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시골 살았는데 탄산 아빠가 제가 전라북도 부안군 계하면 창북리 대웅 부락에서 자랐어요. 옥상에서 보면 바다가 보였는데 저희 아빠는 탄산을 좋아하셨어요. 항상 술을 드시면 콜라를 진짜 많이 드셨거든요. 이렇게 공사에 다니셨는데 이렇게 접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토목 쪽이라 술을 많이 드셨는데 화단을 그죠 콜라병으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 저희가 엄마 아빠가 일 가시면 동생들하고 놀다가 그걸 빼는 거예요. 그거 빼면 30원 주면 그때 뽀빠이 50원이었거든요. 막 그때 이제 그 어렸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탄산이 인이 백이니까 커서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탄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뼈가 좀 약한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지금 아메이에서 대체 식품이 나왔죠. 콤부차. 콤부차 탁 쏘잖아요. 그래서 요즘 콤부차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저는 오늘 100세 시대 진짜 지금 30대들은 16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요? 몇 살까지 살까요? 진짜 나 100살까지 나 안 살고 싶은데 하는데요. 쉽지 않으실걸요? 병원에서 계속 살려놔 나를. 좀 아파도 다시 살려놓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100세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럼 100세 시대가 열렸을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준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 진짜 내가 일할 의지만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할 일은 천지예요. 진짜 천지 널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금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조금 괜찮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일을 선택하는 거지. 사실 건강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세 시대에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100세 시대는 이미 열렸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대사증후군. 어제 이거 저희 딸이 만들어주면서 엄마네 그러더라고. 살 빼 김경호 막 그러면서 이게 보세요. 51kg 똑같은 51kg예요. 보이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지금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인데 어떤
눈바디를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체성분들이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체성분 내가 먹는 게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비만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비만과 혈관 질환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나타날 수 있대요. 이걸 유발한대요. 유발하고요. 여기 보시면 10분에 1명, 하루에 약 154명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대요. 이건 너무 잘 먹어서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잘 그 먹는 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만에 대한 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죠. 요즘 TV에서 건강 프로그램들 보면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이 우리가 질병 진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59세에. 59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병원에서 갑자기 구급차로 이렇게 저녁 식사 드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구급차로 부안해서 이렇게 광주로 오는데 동광주 IC를 들어왔는데 거기서 숨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대병으로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이미 계속 해가지고 막 구멍이랑 구멍에선 피가 다 터져서 나와서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요 30분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런 걸 경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요 너무 중요하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진짜 이거 지키셔야 돼요. 먹는 거. 내 몸을 지키시고 잘 먹는 거. 그리고 TV에서 많이들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 눈 건강. 이것도 보고 저희 딸이요, 엄마네 또 그러더라고. 엄마네. 핸드폰 중독자.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작년에 갑자기 앞이 뿌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실명을 하려나 보다 하면서 울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MRI를 찍어달라고 하니까 입원을 했다 찍어야 된대요. 그래야 보험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못 기다리겠어.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과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안과를 찾아갔거든요. 그냥 안과에서 시력 검사랑 막 다 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시력도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앞이 갑자기 안 보이고 실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혹시 저녁에 휴대폰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네, 많이 하는데요. 그럼 불 끄고 안 해요. 그래서 불 끄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랬냐면 휴대폰 중독이에요. 그러고 눈은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나왔어요. 저는 이미 제가 실명할 줄 알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강의를 들어요. 집에서 컴퓨터를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시대의 변화가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변하려고 했었던 세상, 우리에게 올 세상이 좀 빨리 왔는데 그 시대는 내가 집에서 많은 걸 하는데 뭐냐면 소통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눈을 잘 안 깜빡거리니까 이런 고민. 지금 휴대폰 앞에서 이게 보세요. 저예요, 저. 또 꺼졌네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저고, 이렇게. 이런 고민들 혹시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만 하나요? 저만 휴대폰 중독인가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일 때는 뒷목이 땡기고, 그럴 때는요, MRI를 찍지 마시고 안과에 가세요. 그 휴대폰 중독이라고 이렇게 가벼운 병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죠. 환경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보면 바닥 마루로 되어 있는데 걔 뭐로 붙여요? 본드로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걔는 뭐예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니라 그 무늬목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에 넣어서 이렇게 얘네들이 그 강도도 유지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계속 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걔 그 담궈 놓는 포름알린에 계속 담궈 놔 가지고 걔를 갖다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거기에서 포름알데히드, 기화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알러지,
벽지는 실크 벽지죠. 예전에는 풀로 붙였잖아요. 지금은 본드랑 섞어가지고 붙어야 실크 벽지는 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의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알러지가 많죠. 이것도 저예요. 저희 얘기가. 또 엄마네 또 엄마네. 어렸을 때 탄산을 많이 먹고 아무거나 먹었었던 제가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학교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알러지가 저한테 있는데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알러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복숭아 먹던가 아니면 뭐 저처럼 생밤을 먹으면 쪄서 먹으면 괜찮은데 생류를 먹으면 이렇게 이 붓고 뭐 이렇게 대추를 그냥 말려서 먹으면 괜찮은데 생 대추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가지고 걔를 먹으면 또 온 몸이 붓고 막 이런 아메이를 하는데 금세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면 건강.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 수면 장애들이 지금 너무 많고 갱년기 수면 장애. 왜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갱년기 수면 장애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수면에 여기 보세요. 방치했다간 치매까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제가 좀 전에 강의를 들으니까 성장할 때 잘 크는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건강하게 살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렸을 때는 성장이지만 커서는 내가 질병에서 안전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모. 요즘 대세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뭔지 아세요? 머리빨. 머리빨이에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머리빨이에요. 머리가 없잖아요. 골룸 생각해 보세요. 골룸.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똑같은 사람이 이 백종원이잖아요. 이 백종원 보세요. 지금 멋있죠. 옛날에는 더 없었어요. 여기 아예 이렇게 군대 장교 시절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렇게 머리빨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바디 제품이나 환경에서 이렇게 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탈모가 어렸을 때 우리 시험 봤죠. 여자는 탈모가 안 생긴다면서요. 여자는 탈모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런데 지금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탈모가 이렇게 관심사가 있죠. 저희 딸도 얼마 전에 그 있잖아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왜 우린 아메이만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막 미장생 뭐 이런 거 그런 걸 얻어서 쓴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머리가 진짜 한 주먹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거 케어하는데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라면은 아메이 샴푸로 다시 또 이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걔 소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무지구에 있는 이렇게 거기에 가가지고 두피 측정을 하고 이렇게 좀 케어를 하려고 가봤었어요. 근데 갔는데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근데 우리 가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면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요. 식품하고 비타민 B하고 샴푸를 저한테 추천해 주는데 제가 식품은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식품은 절대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알기 때문에 못 사. 이제 샴푸를 저희 딸이 너무너무 사고 싶대. 너무너무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3종 세트를 샀거든요. 23만 원. 이만해 조그만해.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안 써. 애기는 그냥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고 싶었고 그걸 사가지고 오고 싶은 그때 마음으로 그걸 해줬었는데 정말 어린 아이서부터 이렇게 탈모에 대한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몰랐는데 모르는데 제가 6월에요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6월이에요. 진짜 그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한 3, 4일 뒤에 확진자랑 접촉을 하면서 더블 콤보로 아주 죽다 살아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머리 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머리가 그 전에 빠질 때는 제가 머리숱이 많으니까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TV를 보게 되는데 홈쇼핑에서 요즘 왜 이렇게 탈모에 대한 제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유행이 있잖아요. 아까 비만 제품,
그리고 이렇게 또 탈모 제품 이게 홈쇼핑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홈쇼핑에서 보면서 아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는 하이바랑 또 아니 그 엘사백하고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머리카락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걸렸었던 동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했는데 그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저 탈모를 고민하고 이 면역이죠. 면역은 적군이 들어왔을 때 아군이 이기는 힘인데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죠. 적군이 들어왔을 때 아군이 이기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균을 넣어가지고 면역이라는 거 아군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군의 원료가 뭐냐? 아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 키 성장, 키. 이 나머지 위에는 대사증후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 질병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죠. 저도 앞에서 이제 리더님이 키 성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남편이 저보다 5cm 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크면 170이래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약을 해서 먹이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170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너무 가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아들까지 키가 작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기 키울 때요. 그거 했었어요. 그 한방병원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기 키 키우는데 3개월분 한약을 지었는데 160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투자들을 키 키우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은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키가 크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제 연장술이거든요.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1cm 키우는데 5천만 원.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재활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이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왜냐면은 키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첫 인상에 중요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예전에는 그리고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 때문에 잘 먹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아메이에서요 7가지 솔루션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7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체중 조절엔 근육 강화. 이렇게 해서 비만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TV만 틀면 건강에 대한 비만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보세요. 이렇게 솔루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메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금 이 세상 동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조절에 대한 솔루션이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체중 조절을 해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체중이 크고 체중이 길고 아니 체중은 표준 이상이고 골격근량은 표준이고 체지방은 표준 이상이었어요. 근데 관리를 하고 보니 다 표준 안에 들어갔고 골격근은 오히려 늘었죠. 이런 거 뭐냐면 나이 들수록 아까 그 대사증후군들은요 비만이 만드는 거고요. 지방 때문에 과도한 지방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이 들면서 뼈 건강이나 우리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삶의 질을 올리는 데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아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군이 들어왔을 때 아군이 이기는 힘. 그래서 이 보시면 면역이란 신체를 지키는 군대라 할 수 있다. 방어하고 정화하고 재생하는 거, 회복까지 하는 걸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내 공격을 받고 회복까지 하는 걸 면역이라고 하고 내 몸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보시면은 이런 솔루션들 있죠. 이렇게 맞춤. 이 뭐냐면은 적군과 아군을 만드는 데 원료예요. 원료들 그리고 내 장을 지키는 원료들 그리고 저는 얘를 좋아합니다. 얘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은 또 아빠도 59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건 뭐냐면 점막의 건강
점막의 건강이잖아요. 이건 항암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제품이거든요. 나중에 애들 키 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이 잘 크면 170이라고 했었는데 얘네 2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2개 먹고요. 지금 177이 넘었어요, 이제. 네. 그래서 키 성장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어린이 성장도 있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준비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저처럼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150씩 쓰는 거, 160씩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의 키가 진짜 얼굴 다 다른 건 다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성형해가지고 얼굴 고칠 수 있고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키는요. 타이밍을 놓치면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키예요. 그 키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솔루션이 지금 나와 있고 눈 건강에 대한 거, 눈 저처럼 스마트폰 중독이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시면 이런 제품들, 눈에 좋은 제품들 4종 세트죠.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만 먹어도 되고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디바이서 정말 온열 효과가 있어서 따뜻하게 되게 심신의 안정이 되는 이거 이렇게 눈 건강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는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소아 성인에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요. 저는 여기에 대해 아까 제가 알러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아메 세제만 바꿨더니 아기가 이렇게 뚝뚝 긁는 걸 멈췄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찌꺼기가 남지 않는 찌꺼기 남지 않는 그것에 대한 건 이제 함께 오신 분 계속 알아보시면 알게 될 거고 세제만 바꿔서 애들이 긁는 걸 멈췄다는 소리를 제가 초창기에 진짜 많이 들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청정기 너무 필요하죠. 공기 정화 필요해요. 포르말데히드나 우리가 본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지켜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호호바 오일을요. 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호호바 오일 이 정도 사이즈 살려면 20만 원 넘어요. 아메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고 이렇게 이런 엘로케어 항히스타민제죠. 항히스타민제는 약이지만 이거는 식품이라서요. 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요. 매일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딱 복용에 맞춰서 하면 되고 계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알러지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때만 드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외출했는데 그 알러지가 어디에 갔는데 곰팡이가 좀 있는 곳을 갈 것 같다. 그럼 그때만 섭취하면 되는 비상약 같은 거예요. 얘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침구 청소기. 침구 청소기 제가 유전자 그러니까 별로 좋은 유전자를 안 물려 받아가지고 가려움증이 있어요.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쓰기 전에는 밤에 긁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좀 한 번 가려우면 매일 가려운 건 아닌데 1년에 겨울이 됐을 때 진짜 온 몸이 진짜 상처가 나도록 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그 전에는 그냥 답이 없었어요. 뭘로 케어했냐면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칼슘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혈액을 늘리려고 막 많이 먹었었고 근데 얘가 나오고 저는 얘를 해요. 막 밀어요, 제가. 눈을 감고 밀어. 그러면은 얘가 진짜 그 온풍으로 살균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바로 안 간지러. 별로 사삭스럽죠.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저는 지금 아메에서도 코팅 후라이팬 나오고 간편하게 아이들이 요리하기 좋게 나왔었지만 저는 지금도 이 kit만 씁니다. 얘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계란을 좋아하는데 계란 지단 붙일 때 너무 다르잖아요. 지단을 붙여보면은 코팅 후라이팬은 말라요. 얘는 보들보들하죠. 계란말이를 해도 얘는 보들보들합니다. 코팅 후라이팬은 어때요? 바삭바삭하잖아요. 계란말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제 아메에서 나오는 코팅 후라이팬은 되게 안전한 것들이어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예전에 밥통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통에 그 쿠쿠 밥통에 밥을 해. 너무 맛있게 되죠. 너무 맛있어. 근데 다음 날 되면 밥 색깔이 어때요?
노랗죠. 근데 혹시 압력밥솥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했을 때 너무 맛있게 되는데 다음날 어때요, 색깔이? 하얘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을 면역 체계를 막고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비만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죠. 탈모, 스트레스 받는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앞에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탈모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어요. 수면. 제대로 잔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깊이 수면의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의 수면에 대한 이렇게 솔루션 여기 보시면 이거. 태아닌 샷이라고 이거 저는 도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오메가3를 뺐네. 오메가3 진짜 많이 먹으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브티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나 공기를 관리해줘가지고 이런 수면에 대한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건강을 이야기하냐 뭐 두피 건강도 있었고 그냥 면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메에서 솔루션을 제시했고 그리고 아메에서 이렇게 또 원포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흔히 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으로요. 뭐냐면요. 정기 배송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정기 배송을 하는 것처럼 아메에서 정기 배송을 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여기저기 마트에서 썼었던 제품들을 이 아메이로 바꿨을 때 이 혜택 마트보다 강력한 캐시백이거든요. 마트에서 10만 원을 정기 배송 쿠팡에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10만 원을 정기 배송을 한다고 했을 때 100원을 적립해 주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는요. 24개월짜리 정기 구독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경제가 열리면서 집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꽃 좋아하시는 분. 꽃, 꽃.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푸사에 꽃 사진 있으면은 나이가 드신 거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은 아름다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꽃이요. 이렇게 꽃시장을 가. 이제 그 앞에 꽃집이 너무 비싸니까 꽃시장을 가요. 그럼 이만큼에 진짜 저렴하게 살 수는 있어. 근데 그 꽃을 집에 온 집안에 한 꽃을 또 놓을 수는 없잖아. 이것도 놓고 싶고 저것도 놓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기구독 신청을 하시면 예쁘게 꽃이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유하고 신문만 정기구독을 했지만 요즘은 생필품. 내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정기구독하기 시작했고 그 정기구독이 마트보다 강력한 캐시백을 주는 이 에이클릭이라는 게 생겼죠. 아메이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생겨서 이런 위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해볼까요? 그리고 또 스마트 오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24개월 정기 구독이고요.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정기 구독하셨을 때 처음에 24개월짜리인데요. 이 두 개 다 24개월인데 이거는 첫 번째 달은 등록. 에이클릭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첫 번째 달은 등록이고 2개월에서 5개월 차이까지는 5천 원 주고 6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10만 원, 아니 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구매를 하면 만 원을 주는 거고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15,000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27만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트보다 강력한 마트에서 이걸 구매했을 때는요. 얼마일까요? 100원 24개월이니까 2,400원인데 27만 5천 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스마트 오더는 위에 이제 있는 건강 보조식품을 그래 내가 알레르기를 좀 케어하고 아기 키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정기 구독을 이 팩으로 하셨을 때는 24개월짜리고요. 역시 6개월 차는 반값으로 먹을 수 있고 12개월은 무료고요. 12개월, 18개월 때 무료고요. 24개월 때 무료. 그래서 한 제품을 선택하셨을 때 아메의 커스텀 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40만 원이 훌쩍 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기 구독,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정기 배송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쓰고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저 잠깐 보시면 이 신흥 부자들이죠. 카카오톡은 물건을 만드나요? 카카오톡에 스타벅스 쿠폰 사보신 분 지금 진짜 많이 이용하시죠. 베스킨라빈스. 저도 계속 어제도 그 쿠폰으로 진짜 아이스크림 계속 먹었거든요. 뭐 치킨이고 안 파는 게 없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이 파는 게 아니죠. 생산자가 파는 거예요. 생산자가 카카오톡 회원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지금 신흥 부자가 된 이유는 카카오톡이 뭘 팔지 않은데 왜 부자가 됐을까? 공짜 문자를 나눠줬을 때. 공짜 문자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짜 문자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잊어버리셨죠 벌써. 문자 문자 예전에 그 뭐였었죠? SK는 40원이었었고 KTF는 뭐 15원이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우리가 문자를 공짜로 쓰게 됐죠. 그러면서 휴대폰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카카오톡을 이렇게 깝니다. 왜냐면 공짜 문자 쓰려고. 근데 그 소비자들이 이 안에 카카오톡에 그 사람들의 생산력이요. 그 회사의 가치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생산력. 생산자가 물건을 카카오톡에서 빨고 소비자들은 필요한 걸 사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카카오톡의 가치가 되었고 신흥 부자가 됐죠. 배민 너무 잘 이용하시죠. 명절에도 이용했어요. 명절에도 저는 이용한 이거. 배민이 뭘 만들지 않은 음식을 만들지 않죠. 생산자들이 만들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카드 쓰잖아요. 예전에는 옷가게에 가서 내가 현금이 없을 땐 그냥 안 사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카드로 써요. 카드로. 카드 회사에서 그 편리함, 내가 돈을 찾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편리함으로 제공하고 뭐 했어요? 그 옷가게 사장하고 나하고 연결해주고 뭐 했어요? 수수료를 가져간 것처럼 이들도 그 수수료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메이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알러지 케어했었던 그리고 가려움증은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진짜 잘 케어해 드릴 수 있어요. 키도요. 간단하게 진짜 잘 케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인바디도요, 잘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동생이, 언니, 우리 애기 갑자기 얼굴에 진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메이 매장에 간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왜냐면 나한테 말하면 내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 아메이 하라고 할까봐. 안 시킬 건데 아메이는요 제품 쓰는 사람을 모으는 거고 쓰겠다는 사람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안 쓰겠다는 사람을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는 동생이 뭐냐면 아메이마트에 언니가 하라고 할까 봐 그냥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해 준 제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계산대 위에 놨어.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는 거죠. 회원번호 뭐예요? 이렇게. 없는데요? 그럼 못 살 건데 못 사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메이는 회원 소비자에게만 제품을 팔기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친구가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니까 이제 얼른 사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럼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계속 안 돼. 회원 추천인 아이디 그동안에 이런 여러 사이트에서는요. 가입을 할 때 추천인 아이디에 그 넘버를 쓰라고 했지만 그걸 쓰지 않아도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추천인 아이디를 안 넣으니까 가입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결국엔 전화가 오는 거죠. 근데 언니 추천인 아이디 넣으라고 하는데 언니 번호 하나만 줘봐봐. 그래가지고 제 번호를 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아메이, 제조회사인 아메이에서 제품을 쓸 수 있게 제가 추천인 아이디를 주는 거. 제 추천인 아이디로 자기가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아메이인 거죠. 아메이 회사는 저를 통해서 고정 광고를 통해서 아메이 회원한테 물건을 팔게 되었고 그 수수료를 저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해봤던 생활 정말 예쁘게 생활하는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을 공유하고 그걸 따라할 사람 같이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메이마트 제조회사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추천인 아이디에 내 번호를 대게 해서 내가 수수료를 가져오는 거. 내가 카카오톡이나 배미는 만들 수 없지만 내가 써본 경험은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까 좀 전에 그 친구가 막 애기 아토피 막 진물이 났어. 그럼 언니 애기 어떻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너는 한번 당해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다 공유할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또 명절에 전 부치는 거. 전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부치라고 진짜 천재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 공유해 주잖아요. 어떻게 먹어라.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광주에서 그 상견례 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상견례. 빨리 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장소. 돌잔치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영어학원 어디가 좋아요? 막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나눠주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경험은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 좋은 경험으로 생활을 하는 좋은 경험으로 내가 유통에 있는 35%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제시한 것을 먼저 설명한 건 뭐냐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솔루션이 아메이에 있어서 다른 타사에서 살 수도 있지만 아메이에서 구매를 했을 때 아까 정기구독 신청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소비가 나 혼자 했을 때는 그냥 소비로 끝나지만 나의 좋은 경험을 누군가하고 공유했을 때는 아까 카카오톡처럼 내가 배민처럼 그렇게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통에 있는 35%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통은 시대가 바뀌어도 다른 형태로 존재했었고 그 유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요 부자가 됐었어요. 설탕 만들어가지고 지금 CJ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이마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그 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롯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유통을 시대가 바뀌면 다른 형태로 같이 변화하는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에 유통에 있는 35% 제품의 질과 상관없는 그 35%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메이에 이런 혜택들이 있죠. 100% 만족 보장.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건 자신 있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건 100% 만족 보증제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무 좋았는데 내 친구는 별로일 수 있잖아요. 반품해. 제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뭐 물어보면 사. 지금 사. 얼른 사.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반품할 수 있잖아요. 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할 수 있잖아요.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100% 만족 보증제. 보통은 품질 보증제인데 아메에는 100% 만족 보증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에 있는 35%를 나 플러스 알파 추천인 아이디에 내 이름을 대주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내가 유통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눠주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20만 원. 아까 장바구니 10만 원짜리 사용한 걸 예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좀 올려볼게요. 이건 예예요.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아까 위에 7가지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원폰 제품도 많았잖아요. 소금도 있고 간장도 있고 그리고 눈 건강 때문에 약국에서도 쓰고 여기저기에서 썼었던 한 20만 원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 차를 타고요. 이 마트에 같이 간 거예요. L마트에 제 차를 타고 4명이 나하고 ABC가 마트에 가서 20만 원씩 소비를 했을 때는요. 그 마트에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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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이렇게 줍니다. 20만 원 썼을 때 0.1% 주고요.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마트를 바꾼 거예요. 아까 그런 나의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A마트를 갔을 때 내 차를 타고 또 4명이 간 거야. 누구는 다이어트고 누구는 애기 성장이고 누구는 탈모 때문에 간 거예요. 두피 측정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했을 때 아메이는 나 플러스 알파로 묶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80만이라는 매출의 6% 기준이 있거든요. 6%의 캐시백을 주고 48,000원을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8,000원을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는데 나눠갔는데 아까 나 플러스 알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볼게요. A는 원래 20만 점이고 아메이의 3%에서 21%까지 소비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 3에서 21% 중에 이 20만 는요 3%에 해당이 되고 6,000원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20만 점이었고 6,000원이에요. 연결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래서 6,000원. B도 20만 점 3%에 해당되고 6,000원, 6,000원이고 나 볼게요.
48,000원에서 6,000원, 6,000원, 6,000원 빼주니까 3만 원인 거예요. 원래 나 얼마여야 돼요? 나 6,000원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플러스 경옥이 이름된 사람이 1명, 2명, 3명 6,000원 플러스 3명에 대한 광고 유통비가 더해져서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또 이렇게 그리면 니만 좋잖아. 또 이렇게 얘기할 거 같아서 그림 바꿀게요. 아니면 바꿔보겠습니다. 20만 점씩 이렇게 썼다고요. 제 차를 타고 갔는데 내 친구의 언니하고 동생이야. 이렇게 간 거예요. 걔네들은 가족이고 나는 그냥 친구야. 이렇게 갔을 때 볼게요. 20만 점씩 소비를 했을 때 80만 점이고요. 여기에 기준에 120이 안 되고 6%에 해당이 되고 48,000원. 그런데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나 플러스 알파를 빼주는데 20만 점, 3%에 해당돼서 6,000원이죠. 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000원이에요. B도 역시 자기 쓰고 연결된 사람 없어서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 저의 친구죠. 저의 친구. 저의 친구가 이렇게 60만 점을 썼어요. 그러면 6%에 해당이 되고 36,000원. 그런데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그룹을 총 하면 60만 점, 36,000원을 저는 빼주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아래서 총 80만의 매출이고 48,000원이었는데 우리 친구의 매출을 빼주고 나머지가 제 캐시백이죠. 그럼 60만에 6% 36,000원을 빼주면 저의 캐시백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있는 6,000원 빼주고 이 친구는 24,000원이 됐어요. 원래 A, B는 지금 6,000원이죠. 제 친구 얼마 받았어야 돼요, 원래? 6,000원. 근데 지금 1명, 2명 플러스 2명이 광고 유통비가 더해져서 24,000원이 된 거예요. 저 볼게요. 저는 지금 12,000원이거든요. 원래 얼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000원 받은 건 이 1명, 내 친구 1명이라는 6,000원 플러스 1명이라는 광고 유통비가 더해져서 12,000원. 선착순이 아니라요. 이거는 노력순이에요.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기여한 만큼의 유통의 35%에서 저한테 캐시백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반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친구가 뭘 구매해서 저만 계속 좋은 거라면 사라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써보고 아니면 반품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수익 구조 때문이고 이걸 이해하시게 된다면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아메 사업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만 해도 현명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목표를 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썼던 처음에 제품 브랜드 체인지로 제품에 감동이 있었고 이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10만 원씩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10만 원 쓰고 2만 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적게 생각하지만 1년 되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 들어오면은 뭐 하실 거예요? 1년 뒤에 나 몰랐어. 나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그것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1년 뒤에 통장에 24만 원이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옷 세탁 안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느 날 10,000원짜리가 20장 들어있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걸로 뭐 하실래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근데 기분 너무 좋죠. 저한테 아메이 캐시백은요, 그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통장 사본이랑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한 1년 넘게 소비를 하고, 어느 날 그 통장이 필요해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소비자였었거든요. 그때 5년 동안 소비를 하다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메 할 거야, 아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니도 지금 네 애기 그것 때문에 한약 먹이지 말고 이거 한번 먹여봐라. 야, 네 남편 탈모 하이브 안 사도 되니까 이 제품만 써도 나더라.
두피만 깨끗하게 청소해도 이 진짜 그 모발이 건강해지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누구는 해서 한 10만 원씩 이렇게 쓰는 걸 그러면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내가 2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들도 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13만 원 정도. 1년이면요,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쓴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통장에 16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16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가서 빨리 다 써야죠. 어디에 쓰실 거예요? 분명히 더블엑스 사실걸요. 엄마 갖다 주려고. 나만 먹다가 엄마도 갖다 주고 아빠도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큰 돈이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 돈이 저한테 와닿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2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이렇게 매달 한 14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야 니네들도 이렇게 한 매달 한 13에서 15만 원 정도 1년에 한 150 정도의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마트 체인지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에 150 정도의 캐시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해시켰더니 내 통장에 6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거. 볼륨에 따라서 지금 100만 원도 들어오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니도 해. 니도 60만 원씩. 1년 되면 얼마예요? 1년 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주 이제 말이 좀 빨라졌어. 그 전엔 좀 느렸어. 한 2만 원씩 들어올 때하고. 여러분, 2만 원 들어오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만 원 처음에 이거 브랜드 체인지고 캐시백 마케팅이기 때문에 2만 원 들어오는데 네 친구가 야 아메이 얘기하려면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통장에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와. 나는 한 게 없어. 내 필요한 것만 쓰고 같이 쓰는 사람을 모았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네 아메 얘기하려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리더님? 넌 땡이야.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2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잖아요. 아이고 운도 없는 년 이렇게 아이고 지지 재수 없는 년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죠. 운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내가 60만 원씩 그 친구들한테 한 1년에 150 정도의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일 하면서 달라진 건 없어요. 브랜드만 체인지하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걸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A, B, C를 걔네들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가르쳐 줬더니 나는 매달 200 플러스, 거의 플러스예요. 요즘은 250, 300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 아메이 사업을 해서 어떤 핀에 도달했었던, 그러니까 1,000만 점을 이런 그림을 2번까지만 봐주는데 3번 이상 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받는 캐시백에 30%를 더 주는 프로모션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3년 전의 리더님과 지금 현재 리더님의 수입은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이곳에 있는 리더님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가끔 야 연락하지 마 하는 이런 재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걔네는 운이 없는 거고 나는 운이 있는 거니까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런 그림을 한 번 유지하면 SP라고 하고, 아메이 꽃이죠. 아메이는 1,000만 점 만드는 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점 했으면 어디 내가 10개 카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달에 15개를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증량이 되는 게 아니라 매달 1,000만 점만 만드는 거. 1,000만 점 만들기 게임이거든요. 내가 1,000만 점 만들어서 매달 들어오는 그 수입이 좋아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 한 번 하면은 SP, 아니 3번 하면 GP, 그리고 6번 하면 플래티늄. 그리고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네가 1000만 점을 가지고 있는 정식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핀이에요. 그리고 12달 1000만 점이 굴러가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정도는요 정말 다른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오면요 아메이만 하고 싶어질걸요. 여러분 지금 다른 일을 하고 투잡, 쓰리잡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잡으로 아메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전업으로 아메 선택을 했다라고 아니 선택을 했었을 때 연봉 4천에서 5천 정도 되면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때 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메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만드는 데 있어서 전업으로 하는 사람과 사이드를 하는 사람은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양의 차이가. 그런데 그 누가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빠를 수도 있고 사이드로 하는 사람이 빠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양의 차이니까. 근데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누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을 계속 유지하고 복제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0만 점 만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3레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 이제 에메랄드라고 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하면서 연봉이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걸 6레그 6명 6가정에게 도움을 주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2억이 넘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지금 100세 시대를 열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건강이 있어야 무엇도 하죠. 근데 건강은요, 내가 먹은 게 내가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기구독 신청 서비스를 해서 현명한 소비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구전을 해서 내 친구가 나보다 캐시백을 더 받는 현명한 소비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다 해서 같이 쓰는 사람을 모으는 거. 그 일이 어떤 거냐면요, 레버리지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삼성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삼성 들어가고 싶죠. 연봉 1억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삼성은요 그 사람들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똑같아요. 나랑 같이 제품 쓰는 사람, 생필품 구매하는 시간을요 매일매일 1시간 동안 1시간씩만 쓰는 사람들을요 내가 내 네트워크에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00시간인 거예요. 그냥 제품 구매하는 시간, 그 100시간, 이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는 일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메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정말 이 돈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알고 있고 보니까 나 플러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함께하는 이 사람의 숫자 10명만 24시간이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100명이면요 몇 시간이 되나? 2400시간이 되잖아요. 가난해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비전이에요.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이, 그 네트워크요. 그 비전이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내 사업이고요. 무자본, 무점포 이렇게 가족이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사이드로 해도 되고 전업으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인세소득이고요. 상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혜가 없어요. 여기 오면서 최종 학력이 뭐예요? 안 물어봤죠? 최종 학력 안 물어보고 이렇게 경제력 안 물어보고 조건이 없었어요. 특혜 없고요. 국제 사업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메의 역사 보시면 이렇게 59년에 창업을 했고, 이렇게 일본에서는 43년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63년, 한국에는 31년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요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든 무엇이든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지는요 그것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질을 얘기하는데 63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이 회사의 아이템들이요, 지금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고, 그걸 정기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그 정기구독 신청해서 쓰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이 아메 사업의 전부입니다. 정기구독 어떻게 늘려가냐? 추천인 아이디에 내 이름을 넣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정말 꼭 알아보시고 그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요
정말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입까지 만들어내는 건강도 잡고 경제적인 이 독립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아메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느끼는 건 뭐냐면요. 행복을 만드는 데는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많으면 좋아. 근데 뭐냐면 내 삶에 내가 사는데 아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두 부부가 애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과 내가 살아가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500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1,000만 원 벌면 500 우리 부부가 쓰고 500만 원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2,000만 원 들어오면 500 우리 부부 쓰고 1,500만 원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얼마를 만들어서 행복을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얘기해 놓은 그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말고 한 6번, 10번 내가 이게 이해될 때까지 이곳에 앉아서 공부하신다면 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쾌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에 우리 야매의 역사가 이 말씀하실 때, 아,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매 일은 사실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 내가 이 안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 야매이 이 회사가 정말 누구에게도 굉장히 이게 멋있는 그런 역사를 지금껏 계속 만들어 오는 것처럼 내 자신도 이곳에서 그런 멋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에 우리 리더님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이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고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으로 가는 그 길목으로 쭉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이 수단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오늘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건강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리더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잘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있는 이름표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